안녕하십니까. 재활닥터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젊으셨을 때 가끔씩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난 나중에 좀 치매를 안 걸렸으면 좋겠다.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후에 일정 정도의 이제 인지장애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이런 치매에 관련된 지식을 좀 알아두고서 그것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란 것은 인지기능 저하와 그로 인한 기능의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됩니다. 주로는 선망,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죠. 이런 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 질환들로는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 그리고 뇌졸중 이후에 오는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 치매의 유병률은, 즉 병이 얼마나 인구 중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65세를 기준으로 5세가 증가할 때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65세에서 69세는 전 인구의 1.3%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는데, 85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85세 이상군에서는 33.9%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치매로 진단받게 된다는 얘기죠. 조금 무서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 유형별로 어떤 임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께서 앓았다는 알츠하이머병. 이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로 60세 이후에 서서히 발생하게 되고 최근 기억부터 저하되게 됩니다. 언어 기능이 장애가 오게 되고 공간 감각이 저하되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성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기 전까지는 신경학적 이상, 즉 어떤 보행이 좀 나빠지거나 대소변 장애, 이런 동반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없고 의식의 변화 역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결국은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 후에 발생하는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 편마비죠. 팔다리 한쪽이 마비가 온다든지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연하장애, 또는 배뇨 배변 장애를 동반한다든지 우울증 등의 이런 행동장애, 이런 국소 신경학적 증상들과 함께 아무래도 뇌출혈과 뇌경색이라는 확실한 뇌영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혈관성 치매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에서 배우로 나왔던 우리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 이분이 사실은 자살을 하셨죠. 근데 이후에 부검을 했을 때 이 자살의 배경이 단순한 우울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루이체 치매라는 그런 뇌퇴행성 질환의 후유증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이체 치매는 심한 인지기능의 기복, 그러니까 집중력과 의식 수준의 변화, 때로는 졸도, 이런 심한 인지기능의 기복을 증상을 보이고요. 반복적인 환시가 그 환자에서 80%가 보이고 되고, 동반되는 파킨슨 증상, 그러니까 운동장애, 이런 것들, 보행이 좀 나빠져서 낙상을 하고, 이런 파킨슨 증상,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먼저 발생했거나 파킨슨 증상 발견 1년 이내에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루이체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두 측두 치매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뇌의 전두엽, 측두엽에 병변이 생겨서 치매가 오는 경우인데, 이건 나이대가 조금 더 젊습니다. 그래서 45세에서 65세 젊은 연령에서 서서히 발병하고 초기에 판단이나 성격 변화, 이런 것이 발생해서 대인관계, 자제력 이상, 이런 증상들을 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매 진단에서 고려할 A, B, C, D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 카테고리의 앞자를 따서 A, B, C, D인데 중요도로 치면은 C, A, B, D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는 코그니션, 인지기능 평가입니다. 인지에 관련된 이것은 주로 문진이나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기억장애, 언어장애, 시공간 능력, 계산 능력,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전두엽 기능 이런 부분을 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A는 ADL, 일상생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진이나 보호자 설문지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증상이 인지장애로 인한 것만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되고요. 하루에 일과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검사로서는 인터뷰에서는 바델 인덱스 또는 KADL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상생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behavior, 이것은 행동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상 행동 또는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문진이나 보호자의 설문지,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보호자 고통 부담의 주 원인입니다. 이런 이상 행동은. 그래서 환자를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원시키는 주된 이유가 되고요. 반면에 이런 이상 행동, 문제 행동은 약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그다음에 우울증, 불안, 무감동, 쉽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행동을 이유 없이 지속한다든지 수면 장애, 식습관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에 D는 진단적인 거죠. 원인 질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의학적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진, 신경학적 검사, 혈액 검사, 뇌 촬영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를 감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때문인 건지 아니면 혈관에서 오는 뇌졸중 계열의 혈관성 치매인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기능 장애, 보행장애, 소변 실금 등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일단 수두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수두증이라는 것은 뇌척석이 우리 머리 안에서 돌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과생성되어 있을 때 머리 안에 이제 뇌척석이 많아지는 걸 수두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고요. 검사로는 이제 매독 검사, 매독의 후유증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독 검사, 갑상선 검사, 비타민 검사 이런 것들을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뇌 영상 촬영인 CT나 MRI를 통해서 원인 질환을 판단하게 됩니다. 치매 검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간이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이제 문진을 통해서 질문지를 통해서 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은 KMMSE, CDR, GDS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원할 때는 신경인지기능 검사 총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게 각 항목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꼼꼼히 하다 보니까 검사 시간이 길게 되겠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이 검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환자가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라디안-P 또는 SNASB, 서울 뉴로 사이콜로지컬 스크리닝 배터리라고 해서 이런 많은 종류의 항목을 포함한 이런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지기능, 집중력, 언어, 시공간 파악 능력, 기억력, 전두엽 집행기능 이 항목에 대해서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활동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주로 일상생활에 행하는 동작에 대해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하게 되느냐. 그래서 KADL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하기,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치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가 완치가 되느냐 그렇게 딱 단언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의학적 또는 행동치료든 여러 가지 심리치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도네페질, 상품명은 아리셉트 가장 유명한데 그런 약이라든지 리바스티그민 또는 갈란타민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NMDA 수용체 차단체라는 계열의 약을 씁니다. 그래서 메만타민, 상품명은 에빅사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치매로 인한 행동 심리 양상,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런 행동 심리 양상들은 주로 기억 장애 또는 인지 장애로 인한 2차적 문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생하고 주로 병의 중기에 발생합니다. 심리 증상으로는 망상, 환각, 우울증, 불면증, 불안 이런 것들이 있고 행동 증상으로는 공격성, 배회, 안절분절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행동 심리 양상이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호시설로 어떤 장기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으로 조기 수용한다는, 결국은 가족들이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 장기 요양시설로 보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삶의 질이 전환되고 비용이 증가되고 인지장애 증상에 비해 약물적, 비약물적 개입으로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이런 것들을 개입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장기 보호시설로 조기에 가게 되는 것을 조금 더 지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생활 수칙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나와 있던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읽은 것 중에 좀 재미있게 외우기 쉽게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 생활 수칙, 제가 좋아하는 좌명이기도 한데요.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쓰리고. 네. 고스톱을 잘 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요. 어쨌든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라고 외우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대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할 것.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리고는 높은 거 3개를 관리하라는 얘기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쓰리고를 관리할 것. 저도 읽어보고 너무 와닿고 쉽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그래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 기능에 아무리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한 수면을 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건전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수녀처럼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그런 것들이 좀 주장되고 밝혀진 적이 있는데요. 75세 이상 678명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었는데 건전한 생활 습관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런 수녀님들이 다 부검에 동의하셔서 부검을 해봤더니 뇌에 치매성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치매성 변화가 있어도 건전한 생활 습관, 수녀님처럼 꼭 그렇게 똑같은 생활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건전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있어도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역별로 다양한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